네, 그럼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과세 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과세 요건이라고 하면 이 세금을 납세하는데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요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납세 의무자, 누가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인데,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국세를 단지 징수를 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제외한다는 말은 직접 납부할 의무자뿐만 아니라 그 국세를 대신 징수해서 납부하는 자도 있는데 그 대신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과세 물건입니다. 어떤 걸 가지고 과세를 할 거냐, 조세 부과의 목표가 되는 소득, 수익, 재산 이런 걸 가지고 과세를 하겠죠.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소득, 어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 양도하려는 그 물건, 재산이 되겠죠. 이런 걸로 과세를 한다. 그리고 과세 표준, 세 번째인데요.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입니다. 그래서 아까 부동산을 양도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 부동산을 통해서 어떻게 과세를 할 것이냐. 부동산이 있다. 그럼 이 부동산 한 개. 이게 과세 표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값어치를 매기면 예를 들어서 쭉 10억이 있다. 이것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세율을 곱하겠죠. 예를 들어서 10%의 세율로 과세를 한다. 그럼 1억이 납부세액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크게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 과세 표준, 그리고 세율. 이게 크게 네 가지의 과세 요건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과세와 환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먼저 관할 관청입니다. 관할 내 직권을 발동할 수 있는 국가 기관인데요. 우리 흔히 그 관할이라고 하죠. 관할이 무엇입니까? 그 해당 그 기관에서 미칠 수 있는 그 범위를 관할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잠실 세무서가 있다. 이렇게 잠실 세무서가 있겠죠. 잠실 세무서. 그러면 이 관할 관청이 미칠 수 있는 그 범위, 잠실이 되겠죠. 이게 관할이라 그러고 그 관할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기관, 여기서 세무서가 되니까 관할 세무서라고 그러겠죠. 네, 그래서 관할 관청이 이런 뜻이다.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이제 두 번째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이게 좀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국세를 신고하다 보면 이게 항상 잘 신고할 수만 없죠. 실수로 인해서 잘못 신고할 수도 있는데 이때 수정신고로 하고 하면은 그 아래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될 세액보다 미달하여 신고하는 때 다시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납부해야 될 세액보다 더 많이 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돌려받아야 되겠죠. 뒤에서 배울 건데 그걸 바로 경정청구라 합니다. 그래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차이에 대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수정신고 같은 경우는 대상이 무엇이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그 다음 해 5월 31일, 일부 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6월 말까지가 될 수 있는데 그 기간 안에 그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되겠죠. 그리고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그 기한을 넘겨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도 수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기한 내에 신고하나 기한 후에 신고하나 두 대상 모두 수정 신고로 할 수 있는, 잘못 신고했다면 수정 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수정 신고를 할 수 있고, 또 수정 신고를 빨리 하면 좋겠죠. 늦게 하는 것보다. 근데 늦게 한 사람보다 빨리 한 사람한테 좀 더 혜택을 주면 더 빨리 신고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가산세가 붙는다면 그 가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우리가 뒤에서 그 가산세에 대해서 배울 텐데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가 붙어요. 그래서 그 가산세에 대해서 1개월 이내 수정 신고, 여기서 1개월이라고 하면 그 신고 기한을 의미하겠죠. 1개월 이내 신고하면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쭉쭉쭉쭉 해서 2년 이내 수정 신고한 경우 10%, 여기까지
이제 가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2년이 넘어간다? 그러면 아직 장기 그 미신고자라고 봐서 이때는 따로 가산세를 감면해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단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과세관청이 경정을 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경정을 할 것, 이제 과세관청이 내가 잘못 신고를 할 걸 알고 이 그 경정, 새로 그 세금을 고쳐서 다시 나한테 고지하겠구나 라는 걸 알고 있을 때 수정신고하는 것은 늦었다는 겁니다. 과세관청이 몰랐을 때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라는 거죠. 그때 가산세를 감면해 준다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로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납부지연 가산세에 대해서는 이따 뒤에 가서 배울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수정 신고, 기한 내에 수정 그 신고한 것에 대해서 이후에 수정 신고한 경우, 만약에 미납한 세액이 있다. 이때 10%의 세액을, 그 미납한 세액의 10% 세액을 가산세로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여기 나오는 납부지연 가산세라 그래서 또 하루하루당 얼마의 이자를 더 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루하루 더 내는 그 이자, 즉 납부지연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감면을 해주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그 10%분에 해당되는 그 과소납부 가산세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준다는 소리니 이 부분 구분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경정청구에 대해서 한번 보면 경정청구는 이제 수정신고와는 반대겠죠. 당초 신고해야 될 세액에 비해 과다 신고한 경우 납세자가 다시 돌려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받아야 됩니다. 이 5년까지 그 금액을 받지 않으면 장기로 못 받았다 그래서 후에 기속됩니다. 그래서 수정 신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한이 따로 정해진 게 없는데 경정 청구 같은 경우에는 그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그 내가 못 돌려받았어요라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요 차이점 다시 말씀드리면 수정신고는 더 내야 되는 것, 경정청구는 더 돌려받아야 되는 것, 납세자 기준에서 요 차이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로 기한 후 신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기한 후 신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 그대로 기한 내에 신고하면 그걸 기한 내 신고라고 그러고 그 기한 외에 신고한 경우를 기한 후 신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한 후 신고 같은 경우에는 그 과세관청이 여기 뒤에 요건 같은 경우에 3-5 양갈로 2번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그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를 기한 후 신고 기한으로 봅니다. 이미 과세관청이 그 세액에 대해서 통지를 해버리면 그때는 그 세금 통지한 세액을 내버리기 때문에 뭐 기한이 지났다고 그래서 따로 신고할 금액이 없죠. 그래서 스스로 신고한 경우, 기한이 지나서 스스로 신고한 경우를 기한 후 신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갈로 1번의 의의 보게 되면 스스로 신고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감면을 하는데 만약에 기한이 지나고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했다. 이때 그 기한 후 신고하면 그 기한에 신고해야 되는 금액에 대해서 만약에 미납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다. 그 금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내는데 그 가산세에 대해서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20%라는 세액을 감면을 해준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기한 후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할 수 있는데 이때 그 기한 후 신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들어가면 이게 기한 전 신고, 기한 후 신고. 우리 기한 전 신고 같은 경우에는 그 납세자가 신고하면 국세청에서는 그 기한 전에 신고한 금액이 맞다고 봐서 그 금액으로 1차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물론 뒤에 잘못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소명이 나올 수 있는데 1차적으로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이 맞다고 봐서 결정을 한 게 그 신고한 게 맞다고 봐서 신고 세목이라고 하고 신고 사항이라고 하고, 기한이 지났다. 그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거는 납세자가 신고를 했지만 요거는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아직 그 납세자를 1차적으로 못 믿겠다. 라고 봐서 결정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신고사항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고했을 때 그 국세 공무원이
굳이 한 번도 안 봐도 이것을 맞다고 봐서 그대로 갈 수 있는데, 이 기한후 신고 같은 경우는 결정사항이라고 봐서 국세공무원이 한 번 더 결정을 해야만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서 국세공무원이 한 번 더 보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를 납세자가 하고 그 결정을 하니까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그 사이에 또 계속 지연 납부 가산세 이따 배울 건데 하루하루 아까 붙는다는 이자가 있었죠. 그 이자가 계속 붙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이자가 붙는 게 싫으니까 일단 기한후 신고를 하고 과세관청이 결정을 하기 전에 고지서를 만들어서 납부를 해버리면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하루하루 이자가 안 나오겠죠. 그러한 경우에 기한 후 미리 납부를 할 수 있다 해서 그게 기한 후 납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산세입니다. 가산세가 밑에 표가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데 뭐 별것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가산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나 초과환급 가산세, 그리고 납부 지연 가산세가 있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무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매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복식부기 의무자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장부에 대한 기장을 해야 되는데 그 기장 금액이 있겠죠. 그러면 그 수익 금액이 반드시 그 장부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수익 금액의 0.07%와 또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무신고 가산세를 하고 있는데 수익 금액은 큰데 그 실제로 원가나 이런 비용이 많아가지고 납부세액이 적을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이 실제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더 큰 페널티를 적용하기 위해서 비용을 차감하기 전 수입의 0.17%와 비교해서 큰 금액을 가산세로 매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영세율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영세율 사업자가 이제 나중에 부가가치세 파트에 가면 배울 텐데 무신고 납부세액이 20%와 우리 영세율 과세표준, 그 영세율 매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세율 과세표준에 0.5%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가산세가 된다. 입니다. 근데 만약에 무신고인데 부정행위, 여기서 부정행위라고 하면 뭐 고의로 장부를 숨기거나 아니면 세액을 은닉하거나 뭐 이런 아주 나쁜 행동을 했을 때는 우리가 부정행위를 봅니다. 이 부정행위 같은 경우에도 법에 어떤 것이 부정행위인지 나열되어 있는데 그까지는 들여다보진 않을 거고요. 여튼 부정행위라고 하면 일반적인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아까 일반적인 경우의 2배가 되는 것이죠. 그 40%가 가산세가 된다. 복식부기 의무자랑 법인 같은 경우에도 2배입니다.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아닌 40%, 수익금액의 0.07%가 아닌 0.14%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세율 적용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아닌 40%, 그리고 영세율 과세표준은 똑같이 0.5%를 보는 것이죠. 참고로 여객거래, 해외 거래 같은 경우 부정행위가 있으면 그 납부세액의 40%가 아니라 60% 할증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과소신고 및 초과 환급신고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무신고는 아니고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세액에 미달해가지고 납부를 추가로 해야 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10%, 영세율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10% 더하기 영세율 과세표 중에 0.5%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부정행위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나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나 통일합니다. 그 40% 베이스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납부지연 가산세는 아까 1번 무신고, 과소신고 이거와는 다르게 그 하루하루 더 내야 되는 이자 성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소 납부나 초과 환급 받은 경우에 미납세액의 경과일수, 그 신고 기간을 지나서 그 하루하루 경과일수 곱하기 0.02%입니다. 그리고 고지서를 납부 기한까지입니다. 만약에 국세청에서 어떤 고지서를 받았다. 근데 그 고지서에 납부 기한이 있는데 그 납부 기한까지 못 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고지서 납부세액의 3%를 추가로 내야 된다라는 거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국세 환급 한번 볼 건데요. 국세 환급 같은 경우에는 당초 납부할 세액이 없는데 잘못 납부했거나 또는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이것을 이제 돌려줘야죠. 그걸 환급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 납세자가 다른 체납한 세액이 있다. 그러면 그 세액은 상계하고 남은 세액에 대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요것도 그 아까 경정 청구처럼
내가 그 세액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부터 5년 내에 그 환급을 받아야 되고, 이때까지 환급을 못 받으면 국고에 귀속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세 환급도 가산상급이라 있는데, 아까 우리가 그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해서 하루하루 내야 되는 이자 성격이 있었죠. 이거와 반대로 돌려줄 때도 그 국세의 환급 가산금, 국세 환급 가산급이라고 해서 이자 성격을 합쳐가지고 돌려줍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그 세율표까지는 너무 깊어서 여기까지는 함께 보진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의 권리 구제 제도가 있습니다. 납세자가 과세 관청으로부터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로 사전적 권리 구제 제도, 그리고 사후적 권리 구제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그 조사나 사건이 터지기 전에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서 서면 통지 및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사전적 권리 구제 제도의 하나인 과세전 적부 심사 제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세무조사를 받고 그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에 대해서 한번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과세전 적부, 맞는지 틀린지 심사를 할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 구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어떤 그 세액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결정을 내린 후에 우리가 또 권리 구제를 받을 수도 있어야 되겠죠. 이때 받을 수 있는 게 사후적 권리 구제 제도입니다. 첫 번째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내가 그 과세관청으로부터 처분받는 금액에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이의 신청뿐만 아니라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 할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돼요. 그래서 심사 청구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 할 수 있고, 심판 청구는 조세 심판원에 할 수 있습니다. 요 두 개 그 차이가 있기는 한데 세부적인 내용은 배우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억울한 일을 아직 해소를 못했다, 그러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행정법원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3심 제도를 통해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 신청 같은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고 바로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받은 뒤에 제기해야 된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련 예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연습 문제 1번 43페이지입니다. 과세권자가 납세 의무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세 요건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과세 요건이 아닌 것은, 우리 과세 요건 네 가지 뭐라 그랬습니까?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 과세 표준, 세율, 이 네 가지라 그랬죠. 정답은 4번, 세법은 과세 요건이 아닙니다. 동그라미 3번, 문제 3번, 다과세 요건이랑 납세 의무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을 의미합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창문세 과세 요건에 정의할 경우 옳지 않은 것은, 창문세는 1696년 영국에 도입된 제도로 창문수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영국에 창문세를 도입한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그 사례를 의미하는데, 쭉쭉 보게 되면 납세 의무자는 집주인, 맞죠? 이번에 과세 물건은 창문, 그렇죠? 그 집에 있는 창문을 가지고 과세를 하는 것이죠. 과세 표준은 창문의 개수, 그렇죠? 창문이 몇 개인지에 따라서 과세를 하게 되고, 세율 같은 경우에 틀렸는데, 우리 그 창문의 개수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한다고 돼 있습니까? 양갈로 2번을 보게 되면 9개까지 7개에서 9개까지 창문이 달린 집은 창문당 2실링, 10개 이상이면 4실링으로 세금을 내야 됐다. 세율가액이 이제 2실링 또는 4실링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10%가 아니라 창문당 2실링 또는 4실링,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재밌는 문제네요. 자, 다음 56페이지 문제 1번. 다음 중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동그라미 1번인데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수정신고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죠. 둘 다 수정신고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문제 3번. 다음 중 수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정신고 기한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가 아니라 부가 제척 기한 전까지이죠. 이때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국세 부가 제척 기간과 관계없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문제 5번. 다음은 신문 기사 일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빠트린 연말 정산 추가 환급 이렇게 신청 쭉쭉 나와 있고 빈 괄호 옆에 보면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땡땡이라는 제도이다. 우리 환급을 받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답은 경정청구라고 그랬죠? 정답은 1번 경정청구입니다. 문제 7번 사후적 권리 제도는 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해당 세무서나 관할 지방 국세청에 제기하는 거랬죠. 뭐랬습니까? 이의신청이죠. B 국세청에 제기하는 것 뭐라 그랬죠? 심사 청구. 그리고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것은 심판 청구 나와 있고, C 법원에 제기한 거 뭐라 그랬습니까? 행정소송. 답은 1번이죠. 문제 9번. 다음 중 국세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고요. 납세자의 국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했을 때부터 10년이 아니라 몇 년이라고 그랬죠? 5년이죠.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11번. 다음 중 가산세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틀린 거죠. 무신고 가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렇죠? 무신고가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세액이 20%가 아니라 40%죠. 부정행위는 40%이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볼까요? 부정행위 40%, 일반 무신고 20%, 일반 과소신고 초과환급 10%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13번. 다음 중 사후적 권리 구제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우리 아까 사전적 권리 구제 제도 하나 있고 사후적 권리 구제 제도 3개가 있었죠. 문제 동그라미 1번 과세 전 적구 심사 이거는 사전적 권리 구제 제도라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네, 오늘은 국세기본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이 있는데 저희는 부가가치세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